항아리 바베큐 준비하십니다. 네, 고생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동영상 안 되나? 아유. 사진이 아니라 해서 왔고요. 어제 그저께 목포에 와서 자고 우한 들렸다가 어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와서 동네 한 바퀴 돌고 그다음에 이장님, 우리 사무장님하고 어제 보니까 한 6시간 이야기한 것 같아요. 저녁에. 그래서 이것저것 이제 뭐 섬에 대한 이야기들과 사무장님 대구에서 오셨다 하는데 그런 이야기 듣고 아침에 한 바퀴 돌고 점심 때 또 한 바퀴 돌고 계속 돌고 있습니다. 섬이 저는 사실 배를 못 타요. 무서워서. 근데 여기 좀 특별한 사연들이 많다고 해서 왔고요. 마을 만들기 전국 네트워크는 마을 만들기라고 하는 단어가 국내에 처음 소개되던 90년대 말 2000년대 초반에 모임들을 좀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진행했던 것은 서울, 대전, 부산 이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마을 축제라든가 마을의 사업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펼쳐나갔던 그룹이 조금 있고요. 다음에 서울의 도시연대나 뭐 이런 데를 통해서 도시 지역에서의 마을 만들기를 이야기했던 그룹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한 2년 정도 하다가 멈췄고, 다음에 이제 2006년 무렵에 노무현 정부 말기죠. 도시재생, 그다음에 마을 만들기, 지역 만들기 뭐 이런 것들이 전국적으로 이렇게 쭉 소개되던 시절이 있습니다. 중앙정부에 의해서 문제 제기됐던 시절이 있는데 그 시기에 이제 지금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고 불려지는 예전에 의제가 중심이 돼서 전국 네트워크들을 좀 만들어가는 과정들을 좀 거쳤는데 그것도 그 다음 정부 이명박 정부로 바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명박 정부 바뀌면서 사실 또 끊어졌었어요. 그래서 2010년도 7월 달에 우리 지금 최호진 선생님이 오신 화성에서 2010년 7월 달에 한 20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던 활동가들이 모여서 저를 했는데 그 당시에 한 10년 정도 활동을 했던 선배 그룹들이 좀 있었고 이제 막 시작하려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막 시작하려고 했던 한 4, 5년 차 정도의 활동가였었는데 지금은 책도 많고 인터넷 방송도 많이 하고 교육도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리고 센터들도 대단히 많은 다양한 센터들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센터라고 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었어요. 단 한 군데도 센터가 없었던 시절이고 뭔가 가르쳐주는 책도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 같은 지역에서 출발하는 사람들은 내가 뭔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제대로 방향을 잡고 있는 건지 어떻게 뭘 준비해야 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전국 단위에 모여서 같이 공부해보자 라고 하는 걸로 이제 시작을 했고요. 20명이 모였는데 사실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매달 1년만 좀 모여봅시다. 1년만 뭔가 이야기를 하다 보면 뭔가 대안이 나오지 않을까요?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7월달에 화성에서 모이고 8월달에 강릉에서 모였어요. 그리고 이제 쭉 이제 전국을 돌기 시작을 했었는데 적게 모이는 달에는 2명이 모인 적도 있습니다. 2명이 모인 적도 있고 또 제일 많이 모였던 때는 500명 정도가 모였던 때도 있어요. 우리 저기 순천 같은 경우는 그날 무슨 행사가 있었던 때 연결시켜서 쭉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한 8년 정도, 8년, 9년 정도 시장님이 계속 오셨던 도시들도 있고 또 국회의원들이 와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했던 그런 지역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 모임을 못하고 서 있었죠. 온라인으로 몇 번 모이긴 했는데 거의 못 모이다 보니까 사실 매기 좀 숨이 죽은 이런 상황이고 최근 들어서는 일단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들이 워낙 많이 생겼죠. 그리고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가 도나
중앙에 생겼지만 시군 단위의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들이 생긴 데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들이 생겼고 또 지난 정부의 도시재생 사업 어마어마하게 밀어붙였잖아요. 그러면서 도시재생에 관련되어 있는 현장센터를 포함하면 한 7, 800개 정도가 센터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섬진흥원에서 와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섬과 관련되어 있는 별도 조치들이 또 진행이 됐고 이쪽 우리 휴전선 쪽에는 또 섬과 관련된 특수상황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특수상황 지역에 맞는 휴전선 지역에 또 지원센터들이 또 생겼습니다. 그리고 문화에 관련되어 있는 문화도시 정책들이 가면서 또 생겨나고 하다 보니까 지역 내에서 공부할 때가 너무너무 많아져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쪽으로 좀 덜 오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고요. 청년들은 청년들대로 따로 또 모이는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마을만들기 전국 네트워크라고 하는 모임은 비법인 사단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드려요. 우리말로 표현하면 전국 단위 계모임. 법적인 자격이 없습니다. 여전히 처음부터 그런 것들을 추구해 왔고 여기에 올 때는 계급장 떼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저희는 그러니까 지역에 돌아가면 이사장이고 대표이고 센터장이고 이런 거죠. 근데 지역에 가면 그 선배들의 권위에 눌리켜서 뭔가 답답한 것들, 내가 궁금한 것들에 대해서 물어보지 못하는 거예요. 대놓고 뭔가 나는 좀 생각이 좀 다른데 그런 이야기를 못하는 분위기가 너무 많아서 적어도 여기에 올 때는 대등한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의 자격으로 참여합시다 라고 하는 것들이 원래 기본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어떤 사람이든 간에 마을 만들기, 도시재생, 사회적 경제, 문화 뭐든지 간에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는 마음을 먹은 사람부터 20년 30년 했던 교수나 전문가들까지도 동일한 자격으로 모여서 이야기해보자 라고 하는 게 이 모임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3월달부터 11월달까지 전국을 순회하면서 진행을 좀 하고 있고요. 지역에서는 잠자리와 먹는 문제를 책임져 주시는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하고 외부에서는 자기의 사례나 자기의 이야기들을 같이 나누는 이런 형태들로 진행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취지는 공부하는 학습 모임인 거고 그 학습 모임에서 소위 말하는 개개인의 지역에서의 권위를 내려놓고 모두 공부하는 자세로 모여봅시다 라고 하는 게 이 모임의 가장 근본적인 취지입니다. 근데 이제 멀리에서 도시에서만 나고 자랐던 사람들이 여기 오면 환장할 거리들 너무 많거든요. 또 반대로 농촌 산골에만 살았던 친구들이 서울 같은 대도시에 가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들이 교류되고 마을과 마을 내지는 사람과 사람이 직접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든다라고 하는 저희가 이 자리는 뭔가 강의하거나 교육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개개인의 의견들, 저런 의견들을 가질 수 있구나. 저쪽의 사항은 이런 특수한 사항이 있으니까 우리하고 이렇게 다를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서 그런 그룹들이 서로 부족한 부분들을 메꿔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조금씩 좀 다시 좀 살아나고 있기는 한데요. 아직 원래 이렇게 막 요동치던 그런 이 역동성은 지금 사실 한숨 쉬어 이렇게 죽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조금씩 이제 코로나 기간으로부터 좀 떨어져 나오고 있고 다양한 지역에서의 어떤 고민들이 늘어나고 있는 중이라서 점차적으로 조금씩 올라오지 않겠나 싶은데 오늘은 워낙 이 교통으로부터 이렇게 뚝 떨어져 있는 데이다가 섬마을이다 보니까 오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더 적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4시에 또 사람들이 또 들어올 건데 다양한 이야기들을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 어렸을 때 살았던 저희 동네 한 30분 사셨는데 제가 전 영광 사람인데요. 돌아오니까 6분이 살아계세요. 근데 투기꾼들이 우리 동네 땅 다 사들여갖고 다시 재파는데 그 땅을 누군가 다시 사서 모르겠어요. 그냥 저 느낌에는 그 고유의 정신을 저는 지키고 싶어서 땅을 매입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뭘 하진 못하고 있고요. 돈을 열심히 벌어야겠죠. 하지만 재밌어요. 그냥 이렇게 다양한 분들 만나고 다양한 곳을 발견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좀 부족한 대로 뭔가 일이란 게 껄끄러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헤쳐나가는 그런
것들도 배우고 있는 것 같고 또 젊다 보니까 제가 몰랐던 이런 세대의 어떤 그런 이야기도 나누고 그래서 저는 좀 즐겁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어쩌다 보니 지금 협동사무국장 하고 있고요. 원래 이제 선배님들 하셨던 거 저희들이 이제 이어서 하고 있고 저희들이 협동사무국장 9명이거든요. 전국에. 저는 전남 이쪽에서 활동하고 있고 뭐 인천도 있고 경남도 있고 뭐 전북에도 있고 뭐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 분위기를 그냥 그대로 이어서 저희들은 또 온 순서대로 각자가 이제 이렇게 자기소개를 조금 합니다. 시간 제한은 없고요. 그냥 하고 싶은 이야기들 편하게 돌아가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빼시면 안 됩니다. 다 한 번은 돌아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디서부터 돌면 좋을까요? 준비된 샘플로.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가야겠죠. 준비된 수고하셨습니다. 그 이름은 아버지가 오지 한다고 해가지고 의사되지 말라 해서 이번 채우지 의사가 안 됐습니다. 우리 집이 제가 오진이면요 두진이도 있고 세진이도 있고 사진이도 있고 한진이도 있습니다. 사촌 집안이. 옛날에 여기 이름을 이렇게 줘야지 않더라. 저는 섬에서 시아오하는 그 화성시의 시아오 우음도라는 섬에서 태어나가지고 섬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이 대화 모임도 오늘 섬 한다고 그래가지고 내려왔습니다. 너무 좋더라고요. 사실 왔을 때 그 야광주도 야 저기는 아무나 들어가면 안 되겠다. 비밀의 섬이므로 꼭 주민 안내자가 꼭 있어야지. 이런 특이성을 좀 이렇게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그리고 딱 그 일몰을 바라보는데 일몰을 볼 수 있게 쭉 앉아 있을 수 있게 해놨더라고요. 그냥 멍하니 그 일몰을 바라보면서 황홀감. 여기 자원이 굉장히 많다 이런 걸 느꼈고, 근데 가봐보니까 이 갯쥐라는 게 있어요. 우리 동네에서 갯쥐라고 하는데 원래 그 지체라고 하는 나물이거든요. 염생식물 나물제 나물 말고 또 갯쥐라는 지체라는 나물이 있어요. 야 이거 채취해서 같이 이렇게 체험하면서 하는 거 하면 굉장히 특이하겠다. 근데 오늘 아침에는 뭐 터진목이었나? 토진목 옆에 여기가 쭉 들어간 지형이 있더라고요. 야 여기는 또 갯벌과는 다르게 잠깐 물이 찼다가 들어가는 지역인데 생물 군락이 굉장히 다양한 거예요. 아주 아늑하고 조용하고. 그래서 좀 여기를 좀 비밀의 섬 아니면 선택받은 사람들만 들어오는 배도 뭐 한 20명밖에 못 들어온다면서 두 대가 뜨더라도 그럼 하루에 오전 20명, 오후 50명 다 선택받은 사람들만. 그리고 그렇게 고퀄리티의 뭐 이런 여기서 생태관광 같은 거 하면 재밌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다음에 꼭 오고 싶고요. 우리 화성에서도 한번 사람들하고 한번 오고 싶은 섬 그런 섬으로 느꼈습니다. 오늘 뭐 제가 왜 얘기하냐면은 4시배로 나가야 돼가지고 이런 얘기를 좀 같이 나누면 야 이게 굉장히 좀 이렇게 굉장히 사무장님과 이장님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했습니다. 최우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만들기 지원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경화라고 합니다. 오늘 분들도 있고 참 감회가 새로운 것 같아요.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뵙는 것 같기는 한데 모처럼 섬에서 하는 것도 좀 불편함은 있지만 또 다른 멋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대화 모임을 이렇게 중간지원 조직인 센터에서 센터에 근무를 하면서 처음 알게 됐어요. 그래서 몇 번 참여하면서 한 번씩 만나게 되고 거기에서 또 마음의 위안을 삼는 이런 또 기회가 된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주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그 속에서 또 응원하고 이 대화 모임을 응원하고 또 어떻게 보면 저 혼자만의 생각이지만 또 그 대화 모임의 팬이기도 한 이런 한 사람인데 뭐 시간이 많이 지나가면서 저도 벌써 이제 9년 10년 되어 가고 있는데 센터 근무가 근데 이게 조금 이제 잦아들었다가 좀 더 했다가 이제 새로운 또 교체도 되고 이런 부분들도 참 신선하긴 합니다만은 지금 상황에서는 보면 좀 이끌고 가는
하고 있는 앞에서 하고 있는 분들의 많은 노고들이 느껴지고 또 제대로 방향을 잡고 가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도 좀 걱정이 되는 부분들도 있고 기존에 해왔던 분들이 좀 많은 피드백과 좀 더 관심이 많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좀 더 예전처럼 좀 활성화가 되고 함께 모일 수 있는 자리 함께 좀 위안을 삼을 수 있는 이런 자리가 되어 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원센터에서 온 김도연이라고 합니다. 오늘 주제가 섬마을 공동체 워케이션이잖아요. 저도 주제 보고 참 신박하고 좀 여기서 대화를 많이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그 배 시간 때문에 저희가 일정상 다시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일까지 같이 참여를 못해서 부쩍이나 아쉽지만 그래도 오신 분들 좋은 대화 많이 하시고 즐거운 시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원에서 왔고요. 네, 이름은 황보경이라고 합니다. 네, 여기 오는 길이 너무 예뻐가지고 너무 와, 이런 것도 있구나, 이런 섬도 있구나 이러면서 오늘 그 시작하기 전에 또 한 바퀴 돌았었는데 너무 섬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말기업 중간 지원 기간에 일을 하면서 육지도에 있는 말기업 지원하는 거를 심사를 한 번 정도 가기도 했고 그런 경험이 있는데 또 남해 있는 섬들하고는 또 다른 매력이 그 신안에서 느꼈던 거, 신안에서 본 것처럼 여기도 좀 있는 것 같아서 근데 여기 새롭게 뭘 또 하실 예정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의논하고 싶거나 아니면 이야기를 하면서 풀어나갈 수 있는 게 있으면 많이 듣고 많이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스포츠대원 진흥사업단 박수윤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런 자리에 있을지 몰라가지고 일단 아무 준비를 안 했는데 저는 지금 현재 전남 경남 지역에 선지역 특성화 사업을 담당하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탄도를 시작으로 다른 많은 섬에도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대화 모임도 다른 섬에서 많이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도 한국섬진흥원에서 온 이성훈이라고 합니다. 이런 자리인지 모르고 아무 생각 없이 왔는데 저희도 위에서 그냥 와서 저희 특성화 사업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 좀 오라라는 좀 그런 게 있어서 왔는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말하는 건지 몰랐습니다. 우선 저희 특성화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이거는 행정안전부 사업이어서요. 총 9년 동안 50억을 지원한 사업이고 이 사업의 매력은 자기 부담금이 없습니다. 마을에서. 그래서 그냥 대신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가 있는데 그 단계 승급을 거쳐야지만이 계속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체계가 되어 있는데 저희는 그 중간 조직으로서 그 행안부, 기초, 광역, 지자체의 중간 조직에 있어서 현장관리단을 선정을 해가지고 이 현장관리단이 이 마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해주는 중간 조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1단계는 2년 동안 4억, 2단계는 또 2년 동안 9억, 3단계는 이제 3년 동안 30억, 네, 30억, 4단계는 7억, 이렇게 2년 동안 7억 이렇게 해서 총 9년 동안 운영이 돼요. 그래서 여기 탄도 같은 경우에는 이 마을 계획에 대해서 소개해 주실 우리 현장관리단 분이 오셨는데 어디 가셨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저기 혼자 열심히 마을에서 활동하고 계시면서 주민들이랑 하는데 저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사업과 다르게 이게 경관 개선 사업이라든지 주민 공동체 활성화 목적이긴 한데 저희 특성화 사업 목적은 정확하게 말하면 마을에 있는 자원들을 발굴을 해가지고 이걸 특화 상품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소득사업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가지고 이런 소득사업이 발생이 되면은 자연스럽게 마을이 공동체가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는 그렇게 접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른 사업, 유디 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들은 경관 개선이라든지 정지 여건 개선이라든지 방파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데 저희는 딱 진짜 주력 사업 하나를 선정을 해가지고 소득을 발생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을 해가지고 그거를 위한 교육을 하고 실습 교육을 하고 그거를 위한 선진지 답사를 가고 그거를 위한 시범 사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탄도 같은 경우에는 숲 놀이터라는 컨셉으로 해서 주력 사업을 잡았고, 저희가 지금 32개의 섬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뭐 많게는 또 멀리는 인천, 강화, 옹진, 그 다음에 보령, 군산, 그 다음에 전남 같은 경우에는 무안, 여수, 경남은 사천, 통영, 거제 이렇게 총 32개를 하는데, 그냥 대략적으로 뭐 큰 사업을 제가 지금 생각하는 사업은 뭐 보령 녹도 같은 경우에는 3단계 사업인데, 거기에는 그 섭이라고 해갖고 대왕호합이 나오거든요. 대왕호합을 세척을 해가지고 그거 가공을 해서 이제 소득화 사업을 좀 더 고부가치를 좀 높이는 사업을 좀 추진을 하고 있고, 군산 야미도 같은 경우에는 버섯 이제 요즘에는 당제를 안 지내잖아요. 그 당산에 있는 그 마을 산내에 그 버섯을 키워가지고 버섯을 한번 만들어서 관광 상품화해서 뭐 관광 농원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뭐 그러는 경우도 있고, 여수 하태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생선을 필렛 해가지고 저희가 OM 형식으로 해가지고 공장에다가 그런 생선 맡겨가지고 저장해놨다가 맡겨가지고 가시 필렛을 제거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상품하는 거, 뭐 그리고 뭐 그런 소득 사업을 저희가 주주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어디까지나 그 소득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는 사업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해관부도 저희도 이번에 해관부랑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하지만은 해관부도 명확하거든요. 이게 이 소득 사업을 해서 마을 공동체를 하는 거고 공동체 활성화하는 거고, 또 근데 해관부는 단서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 마을에 있는 현안 문제들을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사업 발굴이 돼야 되고, 그거를 어떻게 지속적으로 계속 끌고 나갈 수 있는가를 보거든요. 또 예를 들어서 군산 계야도 같은 경우에 해양 쓰레기가 엄청 심해요. 이제 이제 섬 주민들이 버리고 가는 해양 쓰레기, 밀려 들어오는 해양 쓰레기가 많은데,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마을 주민들의 고민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점카트라고 해가지고 이제 상품을 만들어가지고 주민들이 직접 만들어가지고 한번 막 박람회에 참석해서 뭐 전시를 뭐 한다 하던가, 제품은 아니 뭐 판매를 한다 하던가, 아직 1단계이긴 한데 뭐 그런 마을 컨셉으로 잡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좀 그렇게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자연스럽게 저희 이 탄도에 대해서는 저보다는 무엇보다 저희 이장님이나 사무장님이 많이 알고 계시니까 좀 마이크 넘겨서 좀 설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문 예, 감사합니다. 있습니다. 예, 질문. 예, 마을 기업하고는 근본적으로 어떻게 다릅니까? 마을 기업하고 그건 인증제도니까. 마을 기업이 어떤 건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저희가 다른 점을 예. 저희가 마을 기업을 잘 몰라서요. 아니요, 있어요. 마을 기업은 인증제도예요. 그러니까 관리협동조합이 사업을 잘 되면은 마을 기업의 인증을 받아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라서. 마을관리협동조합이 아니더라도 마을에서 공동체가 마을에서 마을에 나는 어떤 자원들을 활용해서 물건을 만들어내고 뭐 그러죠. 그 인증을 하는 거죠. 마을 기업이라고 인증을 하는 거죠. 인증받듯이 마을 기업 인증받는 거죠. 마을 기업은 용어는 지정. 인증받으면 이름이 마을 기업은 지정. 마을 기업은 지정이고. 여기서는 지역 섬의 특산물을 활용해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거를 지원하는 거죠. 예, 저희도 협동조합이나 영농조합이라는 영어 조합을 만들어가지고 그 조합에서 이제 개인 사유화가 되는 게 아니라 공공적인 성격을 껴가지고 마을 주민들이 공동적으로 같이 사업을 하고 채취도 하고 뭐 작업도 해가지고 공동 수익 분배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맥락은 좀 마을 기업 같기도 하네요. 예. 그렇죠. 비슷하게 하고. 혹시 이 마을 특성화 사업, 이렇게 섬 특성화 사업에서의 주 타겟이 그러면 마을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에 가장 큰 주 목적이 있는 건가요? 해결을 하면서 소득화해야 되니까. 네, 그게 좀 제일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어렵고 마을 주민들도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 이제 이거를 마을 계획을 세우는 현장 관리단도 엄청 스트레스 많이 받고 힘들어해요. 근데 이 단계를 거쳐야지만이 해가면 승급이라는 게 있으니까, 만약에 승급에서 떨어지면은 이제 이 마을은 안 되고 다른 마을이 되는 거거든요. 아까 뭐 특수상황지역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는 이제 섬 중에서도 접경기업 플러스 그 다음에 뭐 선착촉진지역이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제외된 섬을 저희가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188개의 섬을. 그 중에서 이제 저희는 마을 단위로 해요. 섬 단위가 아니라
마을 단위로 이게 선정을 할 수 있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대청도는 8개 마을이 있어요. 그럼 8개 다 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순번은 이게 이제 뭐 자원은 한정적인데 순번은 계속 들어오니까 만약에 승급이 안 되면 과감없이 떨어지고 다른 섬이 되는 거죠. 신청 때문에. 연결해서 추가 질문. 예예. 뭐 지역의 문제 해결 사회 실험들 플러스 소득 사업, 그래서 소득 사업을 통해서 지역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하는 걸로 이해되는 행자부 다운 발상인데요. 사업비의 그 퍼센티지는 어떻게 돼요? 그 하드웨어는 저희가 26억이고 네. 소프트웨어가 24억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안부도 이게 단순하게 건물만 지어줘놓고 그냥 방치되는 그런 사업들이 많잖아요.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에 미리 교육을 많이 하고 그런 것들을 시범사업을 통해서 시험도 해보고 시행착오도 겪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건물을 3단계 때 이제 20억이거든요. 그때 하드웨어가. 그때 이제 3단계 때 건물 지어서 4단계 때는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와, 어마어마한 소프트웨어 비용이거든요. 그 사업이 언제 지금 시작하는 건가요? 사업이 네. 시작된 지 오래됐고 그러면 그렇게 지금 자립해서 가고 있는 섬이 있나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이게 사업이 끝나는 곳들은 있죠. 사업이 중단된 데는 많아요. 옹진군이 제일 먼저 2012년, 13년도에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하다가 이제 뭐 위원장님이 바뀐다던가 아니면 마을 간의 갈등이 있다던가 뭐 그런 사례들 때문에 이제 사업이 중단되는 경우가 좀 있어가지고 아직 옹진군은 좀 몇 개 섬이 그렇게 중단되어 있고 완료한 곳 4단계 완료된 섬은 그래서 없습니다. 올해는 3단계까지 이제 내년부터 3단계 진행하는 섬들은 저희가 이제 몇 개 하고 있고. 네, 4단계는 유일하게 있는 게 더쪽부의 그 단호박 마을이라고 저희가 지금 다시 이제 어떤 이유 때문에 중단됐다가 다시 재개돼가지고 뭐 내년부터 다시 시작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지금 탄도는 몇 단계 몇 년? 1단계입니다. 1단계 1년 차? 네, 작년에 시작을 해가지고. 예. 목숨 걸어야 되겠네요. 저희가 열심히 많이 지원해드리고. 이거 혹시 지금 도시에서 오신 분들 잘 모르시잖아요. 지금 이런 내용.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조금 더 말씀드렸던 게 특수상황 지역이 휴전선 지역, 군사분계선 지역하고 도서 지역, 그 다음에 미군 기지 반환 지역. 이게 특수상황 지역이 행자부의 지역 균형발전팀의 사업인데 지금 특수상황 지역, 그러니까 우리 휴전선 지역의 사업비는 80억에서 100억 정도 돼요. 일반적으로 지원하는 게. 근데 95%가 하드웨어입니다. 그리고 그 특수상 지역에 지원을 받으면 농촌 지역이라도 농림 사업 신청을 못 해요. 아예.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돼요. 농촌 지역 사업을 선택하거나 특수상 지역 사업을 선택하거나 이런 상황이라서 휴전 지역의 대부분 다 농림 사업들을 포기합니다. 그걸로 지어서 그러니까 이런 거점 공간 짓고 뭐 문화센터 짓고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몇 년 지나고 나면 다 행정으로 넘어가서 어쩌지 못하는, 마을에서 어쩌지 못하고 행정도 어쩌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고, 이제 지난 정부 때 어촌 지역에 관련돼서는 어촌 뉴딜 사업이 있었잖아요. 도시재생 뉴딜처럼 어촌 뉴딜이었는데 어촌 뉴딜은 지난 정부 마지막 연도에 포기했어요. 우리 다 실패했어요. 100% 실패했다고 손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로 넘어간 게 어촌 신활역입니다. 어촌 신활역에서 기존에 있던 사업 플러스에서 소프트웨어 부분을 강화한 게 어촌 신활역 2예요. 그게 보통 우리가 했던 어촌 신활역이라고 이야기하는 소프트웨어 사업들 앵커 조직이 끼어 있는 게 이제 그건데, 거기도 소프트웨어가 20%를 넘기겠다라고 하는 게 원래 목표였습니다. 근데 모든 지역에서 미쳤다고 그랬어요. 어마어마한 소프트웨어 비용이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그만큼 못 써요 지금. 근데 지금 거의 절반 정도의 소프트웨어 비용이거든요. 어마어마한 거 이거는. 근데 대신에 주민들이나 용역사 입장에서는 죽어요. 그 소프트웨어 비용으로 그만큼 쓴다라고 하는 거는 엄청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마을의 입장에서 보면 획기적일 수 있는 거예요. 하드웨어만 만들어 놓고 다 망가졌거든요. 어쨌든 뭐
좋은 정책인 것 같네요. 행정부가 공유를 많이 해내. 공유는 되게 많이 해요. 국민의과 아까 뭐 교육하는 것도 저희 주민분들도 많이 힘들어하시거든요. 이게 동원돼서 이거 앉아 계시는 것도. 그래서 저희는 그걸 최소한에 하기 위해서 실습형 교육을 하는 거를 저희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하더라도 이제 시범 사업이라는 그거를 통해서 그거를 하기 위한 교육을 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버섯을 키워야 된다. 그럼 버섯 진짜 채취하고 버섯을 재배를 해보고 버섯을 맡아보고 뭐 이런 진짜 이런 실습형 교육을 저희가 뭐 하고 있거든요. 뭐 최소한으로 하는 걸로. 이장님 사무장님이 아마 얘기하실 수 있을런지도 모르겠는데 어제 이야기하면서 저희가 조금 답답했는데 정책을 몰라서 이야기를 못 드렸던 게 있거든요. 단계별로 4단계로 나누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들었고, 기존의 다른 사업으로 하면서 이제 마을에 우리 이런 컨셉으로 갈 거야라고 하는 것을 정해서 이제 1단계까지 오셨다고 들었어요. 예. 근데 마을에서는 그 컨셉을 그대로 유지해 갈 건지 바꿀 건지에 대한 고민이 조금 있으신 듯한데, 그렇죠. 단계마다 내지는 처음에 1단계에서 우리가 이 방향으로 갈래라고 정했던 게 해보니까 이 방향이 좀 뭔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방향을 이렇게 전환하는 것들이 가능한지, 그 다음에 그게 예를 들어서 2단계까지 갔는데 1단계, 2단계는 동일 컨셉으로 갔는데 2단계에서 이게 아닌 것 같아 해서 이게 바꿀래, 이게 가능한지를 좀 여쭤보고 싶어요. 현실적으로는 가능은 하거든요. 근데 행안부는 확실하거든요. 이게 1단계에서 이제 2단계, 3단계에서 이 주력 사업을 바꾼 거에 대해서 LC당 쪽은 1단계 때 마을 계획이 잘못 설정된 거 아니냐. 예. 그러면 물리적으로 그럼 거기서 방향을 바꾼다는 거는 좀 힘들다. 근데 대신 우리가 어떤 거 예를 들어서 아까 계속 버섯밖에 생각 안 나는데, 만약에 버섯을 했는데 이제 이거를 버섯까지 키웠는데 이게 관광 농원으로 갈지 아니면 스마트팜으로 갈지 선택의 기로가 생길 수 있어요. 2단계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관광 농원으로 간다 했는데 생각하고 수시타산 계산해보니까 단가가 안 맞고, 근데 오히려 스마트팜으로 가니까 지금 현 시대 봤을 때, 시세로 봤을 때 스마트팜으로 간다라고 하면 그런 거는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어 주력사업이 아예 바뀌어버리는 거는 행안부는 그게 오히려 문제가 있다 라고 해서 오히려 승급할 때 불이익을 당할 겁니다. 그래도 저희가 승급할 때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행안부가 이제 그 심사위원들 선정해가지고 그 심사위원들 진짜 섬 돌아다니면서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저희도 그게 또 심사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는 저희도 정확하게 몰라가지고, 그렇지만 이 주력사업 바뀐다는 자체가 계획이 잘못됐던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제일 어려운 사업이 이게 2단계, 3단계, 4단계가 아니라 1단계인 것 같아요. 1단계 때 이 첫 단추를 어떻게 끼우냐에 따라서 이게 계속 갈 수 있냐 못 가냐. 근데 그 1단계가 2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주민들한테 갔을 때 이게 9년 사업이 나오면은 왜 나 죽으면 사업 끝나겠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저희가 제일 중요한 게 1단계 때 제일 중요해요. 1년, 그것도 1단계 1차년도 끝나고 그 다음에 2월 달에 승급을 받거든요. 그런데 그거 1년 만에 그 마을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게 엄청 현장 관리자도 부담을 가지고, 주민분들 또 저희들도 그거에 대해서 고민이 너무 많고 좀 그게 좀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그래도 이제 저희가 권역별로 저희 담당자가 지정돼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이제 뭐 권역에 이런 행사라든지 아니면 뭐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현장 관리자도 만나서 계속 수시로 계획에 대해서 수정하고 또 고민하고 막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탄도에 아까 주력 사업을 숲과 관련한 뭐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숲 놀이터? 그게 어디 성공한 섬 마을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뭐예요? 숲 놀이터가? 그거는 이장님한테. 네. 얼른 인사를 먼저 하시는 게 우리 인사하는 자리에 산도 가셔야 된다 그래서 마을 대표 임병훈입니다. 먼저 환영하고 먼저 가실 분들이 지금 시간이 제가 아니 제가 할 말이 많은데 지금 제가 배를 운전하고 좀 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가셔야 걸로 가야 되는데. 네, 지금 출발해야 되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지금 가셔야 되죠. 지금. 출근도 가셔야 되고. 저 친구 있습니까?
네, 있는데 뭐 안 가시죠? 걸어가. 네, 네. 궁금하신 거 있다가 제가 네, 네. 거기 할 때 제가 이야기 좀 궁금한 우리 사무장님한테 여쭤보시고 이야기하고 계시다가 네. 갔다 와서 또 다음 분들 오시면은 같이 이야기하시게요. 뭐 진흥원 진행상 뭐 대충은 제가 또 알거든요. 네. 이렇게 그때 이야기하시면은 제가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사무장님 이야기하고 계시죠. 일단은 지금 가실 분들 출발. 좀더 한국에 정태근 팀장님 오시거든요. 네. 네, 정태근 팀장님도 여기 특성화 사업에서 엄청 많이 알고 계세요. 또 궁금한 사항 있으면 정태근 팀한테도 여쭤보면 더 오히려 저보다 더 많이 대답해 줄 거예요. 네, 탄도마을 4차 단계까지 꼭 좀 끌고 와 주십시오. 아, 가야 돼. 가야 됩니다. 무조건 가야 된다. 다들 인사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1시간 반쯤 걸려서 왔습니다. 네, 광주 쪽 아니고 저 이쪽 전북 변산이에요. 그래서 저기 섬에는 정말 몇십 년 만에 와봐가지고 배 타는 게 좀 무서웠는데 생각보다 저 멀미하기 전에 내리게 돼서 너무 좋았고 아까 지체하지 말고 이렇게 맛보는 게 정말 좋았는데 뒤에 삼겹살 냄새가 솔솔 나네요. 예, 감사합니다. 저는 청주에서 왔습니다. 박홍순이라고 합니다. 오랜만에 섬에 와봤는데 오는 길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1박 2일 좋은 분들 많이 만나고 얘기 많이 듣고 또 섬 만끽하고 그리고 내일 잘 무사히 돌아가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고마워.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안에서 왔고요. 한유진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수원의 마을살이 사회적동작에서 왔고요. 사는 곳은 동탄입니다. 여기 거리가 너무 멀어서 저희 껍데기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대동을 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와서 이렇게 바닷가에서 또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고요. 재밌게 즐겁게 잘 지내다 갈 것 같은데 어저께 저녁에 그 사진으로 올라온 그 낙조가 너무 아름다웠는데 오늘은 날씨가 이래서 낙조를 못 볼 것 같은 예감이 네, 낙조 대신 낙지로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같이 수원에서 왔고요. 마을살이 사회적협동조합 이경남 이사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진짜 저는 낙조가 아니라 낙지를 보러 왔습니다. 나서 전라남도는 처음 왔거든요. 네, 그래서 기대를 안고 왔는데 너무 아름다운 곳이고 기대가 큽니다. 오늘 또 즐거운 밤 보내기를 화이팅! 저도요? 네. 어쩌다 공무원이 돼가지고 와야 될 자리인가 싶긴 했는데요. 우리 저 강릉에서 권스님들이 오셨다 그래서 저기 지금 통영에 있다가 방금 들어왔습니다. 지금 우리 전라남도에 가고 싶은 섬, 지금 드린 그 다이어리에 적힌 그 섬들을 다니면서 에브리데이 아일랜드 매일 섬에 있습니다. 많이들 부러워해요. 친해 죽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제일 내 섬, 우리 섬 같은 곳이 저는 탄도. 우리 애들도 와보고, 제가 섬을 그렇게 다니다 보니까 섬에 절대 나중에 안 살아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살다가 탄도는 여기서 재밌게 살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이장님, 이정근 사무장님, 탄도 주민들하고 지금 이렇게 계속 했는데 잘 하고 있는가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귀한 걸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하여튼 객은 아니니까 뭔가 우리 오신 분들 또 탄도에서 좋은 기억으로 에너지 충전하시고 일상으로 복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탄도마을관리협동조합 사무장 이종걸입니다. 이렇게 멀리서 오셨는데 저도 사실 고향이 대구입니다. 대구서까지 왔는데
저보다도 더 멀리서 오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탄도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렇게 좀 저희 탄도를 위해서 좀 좋은 말씀도 해주시고, 또 저희가 지금 다른 마을도 다 그렇겠지만 저희도 지금 사업이 많습니다. 아직까지 초보입니다. 초보. 그래서 좋은 말씀 해주셔서 저희가 좀 목표가 이제 명품 탄도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그리고 또 시간 나시면 또 개별적으로 한번 또 놀러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명함을 돌려주세요. 저는 영광에서 온 이은서라고 하고요. 사실 영광은 바다로 유명하지만 저는 산골에서 왔기 때문에 섬이 익숙하진 않습니다. 잘 즐기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출발해서 왔고요. 어제 아침에 8시에 강릉에서 출발해서 내비에 찍으면 5시간 반 걸리는 거리를 발가락에 조금 힘을 줘가지고 4시간 50분 만에 뚫고 왔습니다. 어제 밥 먹고 여기 와가지고 섬 한 바퀴 돌아보고, 아까 낮에 이제 점심으로 회를 먹고 한 바퀴를 더 돌고 왔습니다. 중간에 이제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이제 돌아보면서 이 섬에서만 보이는 지체라는 그 해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이제 최우진 선생님이랑 같이 돌면서 이걸 예전에 나물로 먹었다고 그래서 그거를 조금 이제 잘라가지고 와봤어요. 그래서 이따가 한번 맛보실 수 있게 다 먹어보시기는 했지만, 일단 그리고 제가 요즘에 주문진에서 할머니들이랑 같이 해초를 어떻게 먹었는지, 그리고 언제까지 먹었었는지, 어떻게 먹었는지 이런 작업들을 좀 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아마 눈에 더 띄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서 그거의 연장선상에서 여기에서 나는, 갯벌에서 나는 해초들은 어떻게 먹었는지 이런 것들도 주민분들한테 이따가 좀 물어볼 생각입니다. 반갑습니다. 원래 주인공 맨 마지막에. 좀 바쁘니까 좀 준비 좀 하고. 가시기 전에 마이크 드릴게요. 그래요? 일단 저는 제일 빨리 온 것 같습니다. 어제 그저께 목포에 와서 잤고요. 그리고 어제 넘어와서 한 3번 정도 지금 이제 도는 것 같아요. 이제 겨우 마을 전체를 한번 살짝 본 느낌입니다. 네, 섬을 여러 군데 가봤는데요. 여기 정말 이 섬에만 독특한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하고 내일까지 이 섬이 가지고 있는 매력들을 조금 깊숙이 느긋하게 돌아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권상동입니다. 아까 인사드렸던 마을 대표 임명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요거 마을 만들기 이거 오신다고 들었는데, 제가 지금 어떤 모임인지 이런 걸 잘 모르겠어요 지금. 네. 이따가 우리 식사하시고 나서 이제 자연스럽게 앉아서 제가 뭐 질문한 거 받고 제 이야기 해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바쁘니까 준비하고 이따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무장님 간단한 소개 이야기 했어요. 더 하세요. 뭐 아니 막 할 이야기가 많은데 저도 저를 찾으신 분들이 많네요. 이따가 차분하게 이야기하시게요. 네, 반갑습니다. 네. 여기 네트워크 대화 모임은 마을 활동가들의 연대 활동을 위해서 매월 3월에서 11월 사이에 전국을 순회하면서 활동합니다. 이번에 저희 마을 차례여가지고 저희 마을로 오셨습니다. 일단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주체는 마을 만들기 전국 네트워크 전남 마을가 활동가 협회하고 우리 탄도 마을 관리 협동조합하고 한국 섬진흥원 전남 마을 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에서 함께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면서 드시면서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이 정도 됐겠죠? 감사합니다. 참 피곤하지요. 준비를 하게 됐고요. 갑작스럽게 또 막 해서 우선은 좀 죄송하게 한다. 그리고 배편도 저희 팀에 또 이렇게 갑자기 바뀌셔서 너무 죄송스러운 말씀 드리고, 저희가 또 탄도를 알게 되었으니까 전국에서 오신 이 활동가님들이 이 탄도를 또 알리는 활동들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탄도에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오고 탄도가 많이 발전되고, 탄도에 이렇게 관광객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오셔서 지금 여기 지원원 게스트 여기도 잘 활성화돼서 우리 주민분들에게 소득 활동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기억해 주시고요. 예, 저희 오면 또 반갑게 맞이해 주세요. 네. 네, 저는 노재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대화 모임인데, 저도 초창기부터 참여를 하고 유치도 해보고 여러 과정들을 겪어나서, 야, 이왕 탄도에 오신 거 좀 이야기거리나 먹을거리나 프로그램 좀 풍부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노재희 대표한테 제안을 드렸어요. 탄도가 전라남도에서 선정한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으로 40억 여기가 지금 예산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돼 있고, 이어서 행정안전부에서 하고 있는 섬 특성화 사업, 그거는 또 고약스럽게 승급심사 제도를 해놔서 지금 탄도가 2년 차입니다. 근데 이제 1년차 사업 해보고 여기 쓰겠다 싶으면은 예산을 더 엎어주고 해가지고 총 9년간 하는 이런 사업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탄도가 선정이 돼서, 그러면은 그것을 같이 하고 있는 한국섬진흥원, 그 다음에 우리 전라남도, 그 다음에 저기 전라남도 마을만들기 센터, 이렇게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조금 더 풍부하게 해보자 라고 해가지고 우리 노재희 대표 고생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장님이랑 사무장님들 많이 도와주시고, 또 강릉에서 또 미리 내려와서 뭔가 좀 도와주겠다라고 이렇게 오셔서 만들어진 판이고요. 긴 얘기보다 제가 오늘 뭔 얘기를 같이 좀 할까 하다가, 우리 주민들 전남에 사람 사는 섬 대략 몇 개나 될까요? 가늠 한번 해보시게요. 전남에 사람 사는 섬 100개? 100개? 1000개는 50개? 50개? 사람 사는 섬입니다. 500개? 유인도? 유인도? 일단 몇 개인지를 몰라요. 저는 섬 전체가 섬이 몇 개예요? 그렇죠. 부끄럽게도 우리나라의 섬 몇 개냐라고 하는 부분의 정확한 통계는 아직 없습니다. 전남 쪽도 없어요. 저희들은 데이터를 갖고 있죠. 네, 전남 근데 쪽은 유인도는 분명합니다. 유인도는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람이 있다라는 부분들은 일반적인 개념이고, 정확하게 행정적으로 이야기하면 주민등록 번호가 떨어져야 맞습니다. 주민등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탁에 여수 가면은 오동도 아시죠? 네. 오동도는 지금 무인도로 속해 있어요. 주민등록이 없어요, 거기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그 유무인도를 나누는 기준이고요. 무인도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15,000제곱미터, 일본 같은 경우 10,000제곱미터 이 면적 기준이 있어서 만조시 사방이 물로 둘러싸인 육지, 이게 개념으로 섬인데, 그 면적 기준이 없다 보니까 이것도 섬, 저것도 섬, 조그마한 락도 섬 해가지고 섬의 가치가 중요하다 보니까 갑자기 통영 같은 경우도 섬이 570개가 되어버렸어요. 무인도까지 합쳐서. 그래서 이제 뭐 다른 얘기들보다 전남에 사람 사는 섬이 279개입니다. 무인도까지 하면 저희들은 정확히 2219개로 하고요. 전국의 무인도까지 합쳐서는 3383개. 현재 데이터가 그래요. 이거는 근데 행안부 다르고 해수부 다르고 통계청 다르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섬 정책이 야 우리가 섬을 관리하고 가꿔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동안 방치해 놓은. 그래서 이제 뭐 다른 얘기보다
오늘은 저희들과 같이 마을 만들기를 기본 베이스로 해서 섬을 가꾸고 계시는 섬 주민들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조금 담아봤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우리 섬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라고 하시는 내용들을 보여드리면서 좀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탄도는 없으니까 탄도에는 이장님과 사무장님하고 또 이야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